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6일 금요일 오후 4시 53분입니다. 오늘 특별한 일은 없었고요. 그저 미국 증시는 어제 살짝 조정을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온 이유는 반도체가 좀 안 좋았던 거, 또 그리고 오늘 밤 발표 예정인 고용보고서에 대한 경계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벼운 조정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막 추세적으로 위험에 빠져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웬만큼 조정이 큰 게 아니라면은 계속해서 눌림시 매수 일단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기적,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주식이 좀 비싼 건 있는데 근데 아무튼 비싼 주식이 단기적으로 더 비싸질 공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좀 연말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가 특히 어쨌든 굉장히 더 뜨겁죠. 유럽이 미국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특히 독일 증시 기준으로 해서. 신나게 신나게 잘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미국과 유럽을 필두로 해가지고 세계 증시가 굉장히 긍정적인 연말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아도 이제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에 같이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아시아는 약간 좀 특이한 점들이 좀 있긴 있죠, 그죠? 그 중국은 남들 다 오르면 지 혼자 떨어지는 약간 청개구리성 그런 움직임이 좀 있긴 있고, 그래서 오늘 보시면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오니까 중국 증시는 또 1% 넘게 상승하기도 하네요. 그죠?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는 좋다는 겁니다. 뭐 일본이 조금 하락하고 한국이 좀 하락하고 그래도 전반적인 세계 증시 분위기 자체는 일단 뭐 좋다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으니까 일본과 한국은 뭐 그런 거 핑계를 대고 뭐 좀 빠졌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어쨌든 일본도 매우 튼튼하죠. 한국이 문제입니다. 한국이. 이제 좀 반등을 하나 바닥을 만드나 싶었던 자리에서 뭐 아시다시피 그저 며칠 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슈가 하나 크게 터지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레벨 다운이 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한국 증시는 뭐 물론 미국의 반도체가 안 좋았다라는 것 때문에 하락한 것도 있겠지만 정치 불확실성을 좀 핑계로 좀 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불확실성이 핑계가 아니고 사실 실질적인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긴 해요. 뭐 일각에서는 뭐 2차 계엄령 선포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등 아직도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건 아니죠. 그리고 뭐 탄핵 표결 뭐 이런 것도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 이제 기초 체력도 원래 안 좋았는데 여기다 더해서 중요한 시기에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터지면서 계속해서 레벨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만의 자체적인 이거는 뭐 저평가고 뭐고를 떠나서 한국만의 이제 자체적인 어떤 악재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만 지금 좀 약할 만한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좀 더욱더 안타까운 한국은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특별히 뭐 어떤 이런 이슈 없습니다. 그냥 고금리 강달러가 완화가 되고 내년에 대한 기대가 뭐 올해 월말, 올해 연말 윈도우 드레싱 영향 등으로 인해서 또 기존 추세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한국만 문제입니다. 한국만. 한국만 하락해야 될 만한 이유가 중요한 자리에서 나오고 있고 이러니까 참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세계 증시 분위기 자체는 좋다. 지금은 한국만 박살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미국 증시는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언젠가 이제 미국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미국이 조정을 받는데 한국은 이미 저 밑에 있죠. 야,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이렇게 이미 한국은 이미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만약 미국이 여기서 삐끗해 갖고 많이 빠지면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고 하여튼 뭐 근데 뭐 당장 내일 일도 알 수가 없는데 뭐 이런 생각 할 필요는 없죠. 하여튼 한국과 미국의 온도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저평가가 지금 뭐 거의 금융위기급 수준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고 미국은 버블 수준으로 지금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버블이라고 해도 될 만큼 그렇게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재밌는 게 비싼 친구는 더 비싸지겠다라고 하고 싼 친구는 더 싸지겠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이런 대응들이 잘 좀 통하지는 않고 있어요. 비싸면은 팔고 싸면은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식이 지금 안 통하고 비싼 친구는 계속 비싸지고 약한 친구는 계속 약해지는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한국만 어쨌든 좀 예외, 그죠?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세계들은 뭐 나름 순환매를 거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은 어쨌든 정치 불확실성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기본적으로 체력도 약한데 정치 불확실성까지 더해져가지고
체력도 안 좋은 애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이 크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미국 고용보고서가 발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뭐 유로존에서도 뭐가 발표가 되는데 이런 건 패스하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논판 페이롤스, 미국 실업률,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 두 가지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특히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에 좀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살짝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어젯밤에 터치를 했습니다. 라운드 넘버죠. 그리고 오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어젯밤 미국 증시는 빅스가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는 등 살짝 불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미국 증시가 살짝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살짝.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건강한 미국 증시는 조정이 나와도 특별한 타격이 없다고요. 지금 이제 근데 미국이 조정 나오면 한국 증시는 이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오늘 어떤 기술적인 신호들을 보였기 때문에 와장창할 수 있습니다. 좀 그런 점을 경계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 뭐 기본적으로 건강하나 조정 정도는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하나씩 가볍게 체크하고 평상시처럼 그렇게 하고 마칠게요. 일단은 뭐부터 볼까요? 일단 유럽 증시 20초 뒤에 개장하니까 이거는 조금만 좀 이따 보고 오늘 아시아 증시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 오늘 조금 하락 마감했지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일본 증시 보시다시피 그냥 계속해서 박스권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런 흐름 나쁘지 않죠. 이런 큰 위기라 할 수 없죠. 어쨌든 약간 조정이 더 깊어질 수 있나 싶긴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얘가 조정이 나온다고 한들 박스권이니 당장은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중국 증시는 오늘 많이 올랐죠.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거 드릴 이야기 없고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른 것들 좀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오늘 그죠? 아시아 장중에 달러가 조금 강한 모습을 보였으나 어쨌든 달러가 약세가 어젯밤부터 좀 굳어지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좀 굳어지고 있죠.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가 지난번에 107을 테스트하더니 이제 106을 테스트하더니 이제 105까지 왔습니다. 그죠? 아침에 제가 어떤 뭐 목표치 같은 걸 살짝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104.4나 5 정도, 이 정도 자리가 어떤 다음번 이 목표치 자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달러가 조금 떨어지는 거는 일단은 뭐 다른 나라 세계 증시에 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채권 시장이 30년물 국채 선물인데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선이 있다고요. 이게 이제 무거운 추세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물가지표가 오늘 고용지표가 어떻게 잘 나오면 고용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좀 잘 보자고요. 근데 그 지표가 좀 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채권 시장은 다시 아래쪽으로 좀 내려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이제 지금은 좀 혼조한 그런 상황이죠. 여기 손을 제가 안 꺼놨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저기 위에서부터 시작된 이거 2020년 3월달 여기 이때 코로나 때부터 시작된 큰 이런 하락 추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 큰 하락 추세를 아직 극복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점은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저점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보시면 될까요? 이거는 이런 부분은 바닥을 다지고 있고 이렇게 전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힘을 모으는 과정 중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선을 극복한 것은 분명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는 혼조할 수 있어요. 이 구간 안에서는 어떻게 될지 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일단 채권 시장은 당분간 좀 혼조할 수 있긴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고 그러면은 주식 시장이 좀 부정적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채권 시장은 안정적이니 금리가 좀 안정적이니 주식 시장도 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내용들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유럽 증시 개장했네요. 5시 2분이니까요. 뭐 독일 증시 특별한 위기 이런 거 없어 보이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살펴봤고
그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거라고요. 그죠? 변동성 지수가 지금 최근 2거래일 동안 이렇게 고공행진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좀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 밤 물가지표, 자꾸 물가지표라고 말실수를 하네요. 고용지표 발표되는데 고용지표를 재료로 해서 살짝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추세적으로 미국 증시가 꺾이는 걸 걱정하지는 않는 게, 왜냐면 이제 뭐 빅스 측면에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나 어쨌든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빅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조금 튀어오를 수 있어요. 튀어오르더라도 일단 뭐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일단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반도체 지수 이런 것도 아직까지 뭐 답답한 구간이고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미국 주식은 좋게 본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요. 한국 증시가 오늘 좀 문제인데 가장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가장 문제는 코스닥. 오늘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침에 이제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렸던 부분이 1336, 뭐 1335 대략적으로 여기 이 자리를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종가상으로 이 자리 붕괴시켰죠. 물론 이미 사실 죽었던 겁니다. 이미 언제쯤 맛이 갔냐면 11월 22일 날부터 사실 지나고 보니 11월 22일 날부터 이미 사실 맛이 갔던 코스닥인데, 여기서 그래도 1135, 36 여기 붕괴 안 시키고 버텼으면은 그래도 어떻게 좀 괜찮았을 수는 있다고요. 뭐 엄청난 좋은 성과를 기대하지 못해서도 급락은 면할 수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됐다?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기서 딱 나오는 바람에 이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와 버린 거죠. 여기 있는 요렇게 올라오고 있는 중요한 선 아래로 내려와 버려서 사실상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절벽 끝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여기서 오늘 1135, 36 이 자리 붕괴시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장중에 약간 급락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3.6% 가까이 빠지기도 했네요. 비록 오늘 이제 아래 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1135, 36 이 자리 붕괴된 게 뭐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코스닥은 이렇게 큰 위쪽에 박스권과 큰 아래쪽에 박스권이 있는데 1135, 36 뭐 사실 지난번에 1150이라 말씀드리긴 했어요. 그 자리가 붕괴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래쪽에서 거래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박스권의 어떤 코스닥의 큰 레벨 다운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경계를 좀 하셔야 되긴 되겠어요. 다만 근데 이게 어쨌든 하방 투자를 한다 해도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좀 굉장히 많이 있긴 있습니다. 요즘에 변동성을 보세요. 그죠? 코스닥 시장 변동성이 하루에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추세적으로 한번 또 약간 좀 큰 어떤 반등 파동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크게 또 올라올 수도 있긴 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점들은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물론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위험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한국 증시 저평가 그런 이야기 좀 드렸거든요. 엄청 싸요. 엄청 싸긴 싸서 사실 기술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더 아래쪽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아래쪽으로 가는구나라고 이야기는 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저평가 매력 이런 것도 있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반등 이런 거에 한번 파동적으로 크게 걸려버리면은 그죠?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근데 오늘 기술적인 부분으로선 일단은 붕괴를 했고 아래쪽으로 더 가겠다 이겁니다. 대략적인 어떤 그런 지지력을 찾아봤는데 이제 1136, 37이 붕괴가 됐으니까 다음번 어딘가까지도 갈 거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찾아봤는데 이쪽 어딘가에 정확하게 얼마라고 지금 제가 딱 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1050 아니면 1060 이 정도 자리가 어떤 중요한 바디 가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1136, 35 이 자리가 붕괴가 됐으면은 그럼 1060 정도까지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뭐 그렇게 되면 추가로 한 5%, 추가로 한 7% 이 정도까지는 더 빠질 수도 있다. 물론 안 갈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저는 일단 이런 자리까지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 일단 뭐 하락 N자 개념으로 봐도 뭐 그렇긴 합니다. 이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잖아요. 반등이라고 나온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빠졌던 만큼 또 빠진다고 생각을 하면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1050, 1060 이런 자리가 나오긴 나옵니다.
뭐 어떤 하락엔자 그런 목표치를 봐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좀 코스닥은 좀 많이 빠질 수 있다. 코스닥이 그 지금 특히 연말 돼서 더 약한 거는 사실 뭐 물론 정치적 부분도 있고 정치적 이슈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데 그 연말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해요. 이 사실 뭐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종종 이게 연말에 약한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연말에 약한 때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양도세 세금 관련된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그 연말 양도세 관련된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좀 그런 것도 의식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일단 좀 안 좋고 다만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때 여기 있는 지금 차트에 보시는 빨간색 선이 여기 있는 차트에 보시는 빨간색 선이 이 이제 그 한 해를 구분하는 그런 선이죠. 20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빨간색 선이 조만간 또 하나 생길 건데 근데 이렇게 최근 몇 년간의 움직임들을 보시면 연말에 강했으면은 이후에 좀 약하고 연말에 강했으면 이후에 약하고 그죠? 연말에 강했으면 이후에 약하고 연말에 약했으면 이후에 강하고 연말에 강했으면 연초에 이렇게 이런 어떤 약간 경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뭐 투기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12월 6일이잖아요. 이거 그렇다면 연말까지 맛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살짝 들긴 합니다. 이 양도세 관련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내년이나 돼야 그러면 코스닥이 반등한다라는 건가? 사실 이렇게 뭐 이미 이렇게 부담스럽게 많이 빠졌지만 또 빠진다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살짝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요. 오늘 뭐 아래 꼬리를 달았다 어쨌다 저쨌다 했지만은 물론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그렇긴 했는데 이게 사실 지금 어떤 그죠? 예, 이런 건 어떤 중요한 자리를 지금 붕괴시키는 1136이라는 자리를 얼마나 오래 지켜왔냐면 8월 5일부터 해서 지켜온 이 이번 24년 후반기를 24년 하반기를 계속 지켜온 자리를 이 붕괴시켰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어떤 뭐 새로운 시세의 시작, 뭐 물론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시세의 시작, 뭐 레벨 다운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굉장히 하락이 좀 괴로웠지만은 지금 보시면 오늘 대놓고 이제 저점도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제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낮아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뭐죠? 이제 뭐 하락 강화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강했지만 더 강한 하락도 나타날 수 있겠구나. 아이고 박스권 위쪽, 박스권 아래쪽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었는데 박스권 아래로 내려왔구나. 심각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오던 이 추세선을 여기 있는 이 추세선 이게 코스닥의 핵심인데 이게 붕괴되기 시작했던 순간부터 사실 좀 심각했는데 근데 이게 붕괴됐음에도 불구하고 싸니까 안 빠지고 버티고 있다가 근데 여기서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레벨 다운을 수월하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참 하여튼 코스닥은 가장 약하게 됐습니다. 코스닥 이야기를 좀 길게 해봤습니다. 하도 깝깝한 상황이라 말씀을 좀 길게 드려봤고 코스피는 그래도 좀 낫긴 나은데요. 코스닥보단 나은데 그게 나은 게 아니죠. 그죠? 코스닥은 전 세계 꼴등이고 코스피는 전 세계 꼴등은 아니고 코스닥이 꼴등이고 얘는 이제 전 세계 2등 정도 되지 않을까요? 뒤에서 2등? 근데 얘도 이게 지지력입니까? 지지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의미심장한 거래량들이 이제 자꾸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긴 있는데 분명히 조금 더 빠지겠다라는 일단 그런 모습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다라고 봐서 지난번 아래 꼬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코스피도 지금 보시면은 오늘 거래된 가격이 지난번 사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8월 5일날 대폭락했던 이 장대 음봉이 엄청난 대량 거래를 동반했고 이 자리가 한동안 잘 지켜졌었잖아요.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음봉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 음봉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이 음봉을 완전히 또 붕괴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그죠 오늘 뭐 아랫꼬리가 달렸네 어쩌네 해서 야 이거 다시 지난번처럼 긴 아랫꼬리 달고 반등하는 거 아니냐 싶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봐줄 만한 그런 신호는 없습니다. 오히려 야 이렇게 오히려 쌍바닥 가능성이 없어지는구나 또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구나
요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하여튼 불안해요. 그래서 사실 코스피는 아직은 여기 전저점을 깨진 않아서 쌍바닥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쌍바닥을 만들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우 경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지금 만약에 여기서 쌍바닥 검증에 실패하면은 여기는 이 선이 중요하죠. 이 추세선이 중요합니다. 이 추세선에 터치할 때까지 또 빠질 수 있다고요. 여기서 쌍바닥 못 만들면은 추가로 한 5에서 7% 정도 더 빠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내용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다 봤고요. 오늘 뭐 다른 종목들 뭐 딱히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전자가 그나마 여기서 쌍바닥 만드는 건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삼성전자는 쌍바닥을 만드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여기 이 자리가 이제 11월 14일 날 이 자리가 단기바닥에서 여기가 이제 오늘 이번에 이 자리 12월 4일 날 저점이 이제 단기바닥으로 또 확인이 됐으니까 이 자리 지난 11월 중순에 이 자리는 중기적인 바닥으로 좀 의미가 진급을 했죠. 이제 의미가 좀 업그레이드 된 거죠. 이 자리가 좀 좋아진 거, 이 자리에 의미가 있어진 거고 쌍바닥을 만들었으니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넘어갈 수 있을 거,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선을 극복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당분간 어떤 그 어떤 반등 파동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요. 그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될 게 일단 그렇게 보긴 보는데요. 이 자리 넘어가나 잘 봐야 됩니다. 못 넘어가면 또 말짱 꽝입니다. 지금 건강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못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좀 보자고요. 그리고 좀 생각을 해보실 게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쌍바닥을 만든 거지, 쌍바닥을 확인을 한 거지. 삼성전자가 좋으니까 모든 반도체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삼성전자가 상승하면 하이닉스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강하고 하이닉스가 3% 하락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어젯밤 미국 반도체가 약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약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봅니다. 삼성전자 올라가면 하이닉스가 힘을 못 쓰더라고요. 하여튼 지금은 이제 시장이 굉장히 한국 증시는 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히 강한 놈만 집중을 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쌍바닥을 만든 거지. 삼성전자가 쌍바닥을 만들었으니까 나는 하이닉스가 더 좋은데 하이닉스도 쌍바닥 만들 수 있을 거야. 하이닉스는 삼중바닥 아니냐. 나는 하이닉스 산다. 이런 생각은 조금 좀 위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좋은 걸 사야 됩니다. 좋은 거. 그러니까 지금 오르고 있는 이런 친구를 쳐다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물론 하이닉스도 뭐 여기 이쪽에서 이 정도 가격대에서 바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멉니다. 하이닉스는 좀 의미 있게 올라가려면 위에서 내려오는 이 하락을 이거를 극복을 해야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좀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도 물론 그렇게 가깝지는 않지만은 삼성전자는 지금 이 자리 여기만 극복하면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멀어 보이진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하이닉스보다는요. 그래서 조금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증시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수와 같이 이렇게 많이 빠졌던 친구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가 올라올 때 많이 빠졌던 친구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좀 더 그런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이 지수가 하락하고 있을 때 얘는 버텼잖아요. 차트가 지금까지 건강하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시장 상황이 한국이 워낙 안 좋아졌기 때문에 막상 이제 한국 지수가 의미 있는 막 추세 전환이 아니고 꼴랑 반등을 한다라면은 오히려 그저 반등할 때는 그 낙폭이 좀 과했던 삼성전자 같은 게 오히려 더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하여튼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코스닥은 완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혀 어떤 하락이 진정되는 신호가 안 보입니다. 하락이 더 강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보면은 심각합니다. 오늘 코스닥이 좀 의미가 있었다. 기술적으로 결과적으로 1135를 붕괴시켰다. 그래서 레벨 다운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 그리고 저기 한국 증시도 지금 풋옵션들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요즘에 좀 이렇게 이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잘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풋옵션들 지금 보시면은 그죠?
풋옵션들이 매우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한국 증시 매우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를 보셔도 그래요. 변동성 지수를 보셔도 이런 식으로 지금 잘 올라오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런 변동성 지수를 사실 이제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좀 맞나 약간 의문은 뭐 드는 측면이 저도 있긴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선들을 그어보면 자꾸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는 의지를 자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 세계 증시가 뭐 좋고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참 대응하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경험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솔직히 뭐 달러 인덱스가 좀 약해지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요. 1430원 부근까지 오늘 갔네. 29원까지 갔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어떤 중요한 자리를 찾아본다면은 144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1440원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1440원이 어떤 전고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뭐 1444원이 뭐 물론 이제 1444원, 네, 1444원 보겠습니다. 1444원 깔끔하게요. 여기 이날의 시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날 10월 25일 고점 나왔던 이날이죠. 이날의 시가가 1444원입니다. 1444원이 의미 있는 고점이다. 고점이 아니고 의미 있는 어떤 그 저항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저항이니까 1444원을 바로 넘어가지는 않을 수 있고, 어쨌든 좀 이쪽 1393원부터 해가지고 여기부터 해서 1444원까지 이렇게 박스권 당분간 고공행진한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1393원은 여기서 나온 값입니다. 여기 이쪽 저항에서 나온 값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올라가고 있다. 한국 증시에 나홀로 이 박살나는 것이 계속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뭐 외국인이 선물 좀 사긴 샀는데 뭐 사면 뭐예요, 그죠? 일단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하여튼 그 오늘 밤에 고용 보고서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S&P 지수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 올라가는 이렇게 머리 위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선이 있거든요. 이거 터치하면은 조금 오히려 조정이 좀 쏟아질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신고가 랠리 잘 진행 중이고,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밑에 받쳐줄 수 있는 선들이 너무 많아서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건 없죠. 하여튼 뭐 나스닥 잘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영상 한 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